혹시라도 글씨만 안 보이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줘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로그랑 원래 지수랑 로그가 원래 있었는데 혹시 지수 로그 모르는 사람 있어? 난 지수 로그 좀 이거 좀 다시 봐줬으면 좋겠어요. 딱히 없어. 저는 괜찮습니다. 딱히 없지. 그러니까 지수 로그는 간단하게 말만 하고 끝 마칠게. 기본적으로 지수랑 로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아야겠지. 당연히 로그를 뭐 예를 들어 윗변화 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x제곱이 8이다. 이때 x를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런 거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만약 뭐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게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냥 너희들이 아는 방식대로 그냥 푸는 거. 두 번째는 치환해서 푸는 거. 뭔가 좀 똑같아 보이는 게 있거나 아니면 로그가 전체 제곱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환도 열심히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만약 지수 쪽에 로그가 올라가 있으면 그 지수의 밑이랑 로그의 진수랑 위치 바꾸는 거 있었던 거 그거랑 아니면은 양쪽에 똑같은 로그 씌워가지고 푸는 방법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솔직히 말해서 지수랑 로그는 웬만하면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삼각함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에서 혹시 난 아직도 호도법이 헷갈린다. 다시 말해서 뭐 라디안 단위 헷갈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딱히? 네. 대답이 없으면 앞으로는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일일이 대답하기 여러분들도 귀찮을 테니까. 자, 그러면 삼각함수 쪽을 조금만 보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중요한 공식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란 거.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는 지겹게 많이 봤죠. 뭐 이 공식 같은 거 되게 응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정말 이거는 아마 벌써부터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세 개 다 양변에 탄젠트 제곱이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 되겠고 1을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되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코사인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죠. 다시 말해서 뭐야? 이식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탄젠트 제곱 세타가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사인이랑 코사인만 있어야만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탄젠트가 나오는데도 위에 있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써서 안 풀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공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각각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푸는 방법은 다양해요. 뭐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뺄셈 공식 아는 사람은 그거 써도 되고요.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푸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따가 뒤에 가서 그래프 그리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각각의 합과 뺄셈 공식 알고 계시면 그냥 그거 쓰는 게 더 낫습니다. 하고 뭐 사분면에서 각각의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많이 했죠. 다시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1사분면에서는 다시 말해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다 양수라고요.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이고요. 그 다음에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뭐 사용하는 뭐 얼싸안고든 뭐 여러 방식으로 외우기도 하죠. 해가지고 얼싸안고든 뭐든 간에 각각 사분면에서 어느 함수가 양수인지 좀 알아두시면 아마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랑 관련된 다음에 여기 문제죠. 일단 이런 것들. 근데 여러 것들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안 풀리면은 하나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은 사실상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 두 개밖에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다시 말해서 뭐입니까? 이 문제 푸는데 두 개의 공식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거 왜 다른 공식이 막 갑자기 나와서 이거 써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 떠올려가지고 이걸로 억지로 꼴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 뭐 예를 들어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죠. 가장 까다로운 거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입니다. 우리는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 모르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알죠. 근데 얘네들에다가 뭔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곱해주면 세제곱이랑 세제곱이 각각 나올 것 같다는 기분이 들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사인 세제곱과 코사인 세제곱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뭐죠? 얘네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곁다리로 사인 제곱 코사인이랑 사인 코사인 제곱이 같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알고 있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이고 여기 뒤에 붙은 사인 제곱 코사인이랑 사인 코사인 제곱을 자세히 보니까 묶어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죠. 다음같이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값을 알고 있고 사인 코사인 못 구할까요? 왜 못 구해요? 우리가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왜? 앞에 1번에서 아마 구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 어떻게 구합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전체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2분의 1 나면 저변은 4분의 1 되겠네요.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나면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은 뭐밖에 없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세타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이렇게 두 개의 공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어떻게든 이용할 생각을 하십시오. 갑자기 여기서는 제2 코사인의 법칙을 써야 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문제에서 막히거든 두 개의 공식을 어떻게 쓸지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하나의 경우도 있잖아요. 문제가 만약 이렇게 나왔을 때 조건이 지금 주어진 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라는 하나의 조건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항상 쓰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준 조건에 두 개의 조건을 더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이제 계속 말했지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세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 나올 리가 없죠. 서술형이니까요. 뭐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2n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뻔하죠. 왜? 2n 파이가 뭘 뜻하는 겁니까? n 바퀴 돌렸다는 거잖아. 근데 n 바퀴 돌려서 의미가 있는 한 바퀴 돌리고 세타만큼 간다. 세타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보다 2n 파이만큼은 주기함수 마냥 계속 빼줘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그러면 그냥 2파이는 없는 셈 치고 2분의 파이만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타가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림이 되게 어렵게 붙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까 무함수랑 기함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죠?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x축이랑 y축이랑 서로 반대처럼 생긴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세타가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지? 좌우가 대칭이었죠. 좌우가 대칭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세타간 거랑 왼쪽으로 세타간 게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세타랑 그냥 세타랑 크기가 같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미리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줄 안다면 이거 뭐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까먹었을 때 직접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 까먹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쌤은 중학교 때 근해 공식을 쓰는 방법을 시험 시간에 까먹어서 일일이 증명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까먹었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좀 많이 악질이긴 하죠. 아까 2n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 그냥 n바퀴 돌린 거니까 딱히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문제님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버린다는 점이죠. 이 점은 상당히 악질 같은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 뺄셈 공식을 알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우지는 않아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야? 라고 하면 대답하는데 조금 걸립니다. 왜? 외웠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덧셈 공식과 뺄셈 공식을 차라리 완벽하게 외우는 편이 이런 것들 일일이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덧셈 공식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혹시 덧셈 공식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의 덧셈은 사코 코사니까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아니면 플러스 아니면 코사인 파이 아니면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사인 파이 값이 0이 되므로 여기는 사라질 거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값은 결국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사인의 덧셈 법칙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기도 하고 조금 더 외울 걸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서술형에서 덧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3월 모의고사에는 서술형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마음 먹고 쓰셔도 됩니다. 하나 당구드릴 점은 여기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에 뭐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뺄셈 공식을 안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왜? 덧셈 공식만 외우고 뺄셈 공식일 때는 덧셈 공식이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딱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생각해보니까 뺄셈 공식을 까먹었어. 그러면은 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생각하면 덧셈 공식을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악질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덧셈 공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주면 다음과 같죠. 가끔 탄젠트가 조금 얘네 사인이랑 코사인은 뭐 생긴 게 비슷하니까 외우기 쉬운데 탄젠트가 약간 좀 생긴 게 많이 달라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두 개 나눠주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푸셔도 돼요 당연히. 그래서 탄젠트 공식을 까먹었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탄젠트 공식을 자주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애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타
세타가 어느 사분면에 가든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뭘 먼저 해야 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 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겠네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덧셈 빼셈 씻으면은 코니까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사인데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답은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사 코니까 사인 파이니까 0이니까 얘는 없고, 그 다음에 코사니까 마이너스 사인만 남겠네요. 자, 이때 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뭘 알고 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알고 있고,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때 굳이 이렇게 풀지 마죠. 그냥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만큼은 정석이 아니라 최대한 양을 알려드리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탄젠트가 여기 마이너스부터만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3월 모의고사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야매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각삼각형을 보면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인 걸 알 수 있죠. 부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변의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도 쉽게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타가 2, 4분면에 가기 때문에 사인만 양수이고 코사인은 음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면 서술형 있으면 틀리겠지만 3월 모의고사는보다 서술형이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을 최대한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코사인 빼기 사인 너무 쉽죠?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잘못 풀었다. 나 계산 실수했나? 여기 마이너스 9사이죠.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5분의 1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값 찾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나중에 혹시라도 생각이 나시면 한 번씩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뒤에서도 몇 번 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보죠. 그러면 자 봅시다. 아까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해봅시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계산해보면 코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니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코사인에서는 플러스로 나오겠네.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세타니까 값은 얼마나 나온다? 사인 세타가 나온다.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사코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네. 얘를 더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데 내가 뭐 하라고요? 부호는 딱히 신경 쓰지 말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는 걸 대충 그려보라고.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누가 봐도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입니다. 밑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쉽게 루트 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 루트 5분의 2인 걸 알 수 있고,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 반대죠? 잠시만요. 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5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5분의 2인데 세타가 제2사분면에 가기라고요. 세타가 제2사분면에 가기면은 사인만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원래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이 방법이. 기존의 방식대로 풀었더라면 아마 여기서 뭐 적어가지고 나리우스를 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나가도록 합시다. 왜냐면 우리는 삼각함수보다 시그마가 더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최대한 빠르게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와가지고 삼각함수 그래프나 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코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타젠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기회에 한번 오랜만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 채팅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삼각함수나 그래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라도 그리는 거 까먹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이거 설명할지 아니면 그냥 나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는 많이 네, 나머지 분들도 괜찮으신가요? 채팅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패스가 가능하죠. 저 멀리까지. 목소리 치니까 지금 괜찮죠? 화면만 대답해줘요. 내가 컴이 이게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시스템 리소스가 떨어져가지고 가끔 그 옴닉 마냥 목소리가 기계음이 날 때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터지는 즉시 새로운 줌 링크를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갈 때까지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평범한 삼각함수를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삼각함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화면으로 안 보이나요 혹시? 약간 짜릿하네. 네, 여러분들이 다음 같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삼각함수를 보게 할 건데 전혀 줄 필요가 없다고. 먼저 그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그 앞에 붙어있는 이 앞머리에 있는 개수들은 우리가 함수의 폭, 다시 말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시켜주는 요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값이 무조건 최대값일 일은 없고 최소값일 일도 없어요. 왜?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d 때문에 함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x가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사인, 코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각각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x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특정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그거에서 또 따로 찾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우리가 주기를 말을 하는데 주기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함수의 주기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b가 2다 라고 하면 2랑 곱해서 2파이가 되는 건 뭐 있죠? 파이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주기는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있는 c는 당연하겠지만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동한 평행 이동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지만 물론 C 자체만큼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왜? B 때문에 이게 서로 지금 곱해진 형태로 나와 있을 거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뭡니까? X축 방향으로 B분의 C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하셔서 막무가내로만 안 배우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파츠를 보고 아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여기서 일단 딱 끝났으니까 안전하게 줌 링크를 한번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들어왔으니까 내 목소리 안 들리는 사람 없죠? 네.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전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하라는 이런 문제 나오겠죠. 우리 조금만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는 좀 할만하겠네요. 자,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뭐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 주기를 뭐 C라고 하자. 이때 뭐 A랑 B랑 C랑 막 난장판에 쳐놓은 그런 값을 구하라고 뭐 대부분 나오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문제 푸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를 받았으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 바꿔줘야 됩니다. 뭘 바꿔주냐? 앞에 건 똑같은데요. 이 코사인 안에 있는 코사인이 아니고 뭐 사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붙은 x 앞에 2가 붙었기 때문에 전체를 2로 묶어줘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로 묶으면은 안에 건 x-2분의 파이로 묶이겠네요. 여기서 이제 생각이란 걸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첫 번째 최대값은 그리고 문제 볼 때 딱히 뭐 x에 대한 조건을 주질 않았으니까 x는 뭐든 실수겠네요. 다시 해서 코사인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이니까 최대값이 되려면 코사인 값이 1 되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 되어가지고 -2 곱하기 -1 더하기 1 되어가지고 3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최소값은 코사인 값이 1일 때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어서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주기를 보면은 x 앞에 붙은 개수가 2니까 2랑 곱해서 2파이 되는 건 파이겠죠. 그래서 주기는 파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x 원래 기준 -2 코사인 x 잠깐만요. y를 저기는 안 보일 것 같네. 문제를 추가적으로 냈잖아요.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 이 함수는 y는 -2 코사인 2x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로 묶어서 바꾸라고 한 이유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자, 묶었을 때 x 대신 x-2분의 파이가 대입된 꼴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그냥 여기 붙은 거 그대로 읽으면 이만큼 이동하게 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질문을 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x 있는 개수로 묶어주셔야 된다. 반드시 그냥 영어만 보고서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번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함수의 원형을 추측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잠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일 것 같네요.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껏해야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주기. 일단 가볍게 이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써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두 개만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이 함수 승률 보안이 막 딱히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 같지는 않네요. 왜? 뒤에 플러스 모시기가 안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함수 보니까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2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다? y는 a sin bx-c라는데 a 값이 얼마나?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최대값이 2, 추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주기를 봅시다. 주기를 못 찾는 사람이 가끔 있던데 주기 찾는 법 정말 간단한 게 똑같은 상태들을 이어주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걸 보도록 하죠. 자, 이 점을 토대로 이 점과 똑같은 점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점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점입니다. x축과 만나고 그런 점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 여기 있네요.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x축이랑 만나는 얘입니다. 그러면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연결되는 요놈이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한 주기의 길이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봉우리 하나의 간격은 얼마입니까? 8분의 7파이 빼기 8분의 3파이 하면 8분의 4파이 다시 말해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린 주기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기는 총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기가 파이니까 x 앞에 붙은 개수는 얼마야 된다? 2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 2랑 파이 곱해서 2파이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c의 값을 확인하면 되는데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얘는 y는 2sin 2x라는 그래프가 원본인데 이 원본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실상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1만큼 당기면 2파이 플러스 1만큼 당겨도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부터 파이 사이라는 이 c의 값을 일일이 다 확인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방법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정말 간단합니다. 이 함수, 그래프, 100% 뭔가를 줬습니다. 뭘 줬냐면 8분의 3파이가 8분의 3파이가 0을 지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0은 2 사인 2 곱하기 8분의 3파이면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c면 0이 나온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c는 0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사인 값에서 0 나오게 하는 세타가 뭐가 있었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0도 있고요, 파이도 있고요, 2파이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뭐다? n파이 꼴이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근데 c는 0과 파이 사이인데 0과 파이 사이에서 이 값이 나오게 하려면 c 값으로 가능한 거는 4분의 3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c 값으로 4분의 3파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생각이 편하실 겁니다. 반대로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었다면 코사인 세타가 0 되는 값 찾아서 이 조건에 범위 조건에 만족하는 c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는 이런 문제 당연히 나올 만하죠. 근데 이런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 둘 다 x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의 x로 된 함수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인이랑 코사인을 동시에 다룰 줄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인 최대값 구하면 코사인에서 최소값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을 어떻게 시키니까?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공식을 하나 알고 있죠. 뭡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굉장히 좋은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식으로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네요. 왜? 사인을 바꾸려고 하면 루트가 생겨버리니까 코사인 제곱을 바꿔줍시다. 코사인 제곱은 1-사인 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y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x가 공통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사실 로그 함수에서도 함수에서도 많이 했던 치환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x는 딱히 주어진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주어진 함수 치환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나오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주면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t에는 범위가 있다는 걸 제발 근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함수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최대값 먼저 찾아봅시다. 최대값은 t가 1일 때 여기가 0이 돼서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1이랑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를 골라주시면 놀랍게도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고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치환하시고 반드시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항상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 탄젠트가 섞여 있으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공식도 잊지 말아주시고, 만약에 탄젠트 x를 치환하게 될 경우에는 함수의 범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가 약간 특이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마다 판단을 해서 탄젠트의 범위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정식 나왔네요. 방정식은 답이죠. 잠시. 아마 기계 소리 들릴 거다. 너무 빨리 내렸다. 지금 목소리 괜찮지 이제? 그럼 가보자. 오케이. 가보도록 하자. 아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랑 다를 바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삼각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값 찾으라는 거죠. 근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섞여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 하면 된다? 치환을 하라고요. 치환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자로 통일을 하라고요. 왜? 우리는 사인이랑 코사인을 동시에 다룰 줄 모른다고요. 그러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S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을 쓸 거를 뻔히 보이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을 치환했으니까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인 거 이용해가지고 바꿔주시면 1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은 여기 나옵니다.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c 제곱 마이너스 3c 플러스 2는 0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까? 라고 했는데 아마 가능한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해준 결과를 표시를 해주면 코사인 x는 2분의 1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셔야겠는데, 상식적으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가 나올 리는 없죠. 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인 x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중학교 친구들이라면 아마 x값을 하나만 구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학생처럼 90도까지밖에 구하지 못하는 얼간이들이 아니죠. 문제에서 단 x는 0을 포함하고 2파이를 포함하지 않되 이 사이에 범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그려보면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시작해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시작해서 2파이를 그리려는 건데 여기서 2분의 1은 몇 개가 있겠다? 해가 2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두 개 앞에 것값 찾는 건 쉬운 겁니다.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코사인이 얼마나 2분의 1이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부분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이 반대값은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푸는 방식이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내 방식을 소개하기 전에 서로 지금 위치가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0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간 게 여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반대로 2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반대로 가니까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는 계산하면 3분의 5파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구합니다. 뭐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중간이 파이니까 양쪽 길이 같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푸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대칭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해가지고 x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단 삼각함수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함수가 같다고 넣어져 있고 사실 방정 씨라고 나와있긴 한데 y는 데 붙이면 다 함수가 되겠죠. 두 개의 함수가 같다고 놓고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그냥 두 개의 그래프 교점세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의미가.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프 그릴 때 반드시 사인 함수를 먼저 예쁘게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인 함수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주기가 2인 함수니까 주기가 2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합니까? 여 최대값은 각각 1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3분의 1x에게 있어서 1이 나오려면 x좌표가 3이어야 하는데 이 함수 내가 주기를 2라고 했으니까 3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은 여기 있네요. 여기. 반대로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니까 딱 여기 있는 마이너스 3,1에서 지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사실 직선을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고 약간 좀 몇 개 지나면서 보이게 그리면 됩니다. 실근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나와서 실근 개수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래프를 뭐 깔끔하게 그리고 막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지 그냥 따로따로 sin 파이 x 그리세요 3분의 1 x 그리세요 뭐 따로따로 주면 전혀 스트레스 안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그린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 부등식의 경우에는 정말로 얘는 진짜 그래프 그린 거기 때문에 설명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겹치는 부분 교점 구해가지고 x좌표 각각 비교해주면 됩니다. 얘처럼 사인 제곱이 나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써서 코사인으로 통일시킨 다음에 치환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다 여러분들 부등식이든 뭐 함수건 치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 걸로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거의 다 대부분 많이들 치환 쓰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방정식 푸는 것 뿐이니까 너무 문제에 겁먹지 마세요. 자, 우리 짧게 쉬었다 합시다. 40분까지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줌을 지금 폭파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40분에 다시 링크를 공지할 테니까 그때 링크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분까지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